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세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아이언맨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히어로 영화 주인공으로서 마블 히어로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요즘 세대에는 슈퍼맨, 배트맨보다도 인기가 많은 히어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코믹스의 아이언맨보다는 실사 영화의 아이언맨이 인기가 많은 것이지만요. 어쨌든 마블 히어로인 아이언맨도 불러와주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아서 데드풀에 이어 실사판 영화 캐릭터와 만화인 귀카를 콜라보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정으로 인한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으며 핵폭탄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는 엄청나게 증명이 되었고 핵폭탄 한 방에 무고한 시민들이 수십,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것에 핵폭탄이라는 무기는 존재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서 모든 핵폭탄을 회수하기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런 핵전쟁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로 거슬러가 미국이 처음 사용했던 원자폭탄을 못쓰게 해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에서는 일본이 먼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원자폭탄을 쓸 명분이 생긴 것이었기에 우선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전쟁을 막기 위해 타임머신을 만들어 과거로 돌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토니는 타임머신을 만드는 데 꽤나 집중을 했고 그 시절의 역사에 대해서도 꽤나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방부의 비밀본사에는 그 당시에 일본의 움직인 존재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가 군림했고 그의 수하들은 엄청난 능력으로 총알에 맞아도 죽지 않은 존재들이 많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기술도 훨씬 뛰어났던 미국이 일본에게 몇 차례 커다란 타격을 입었던 이유도 바로 그 존재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존재는 키부츠지 무장, 천왕임 위에서 군림하며 실질적으로 모든 수뇌부를 공포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였다고 쓰여져 있었고 일반 폭탄으로도 죽일 수 없었기에 원자폭탄이란 거대한 병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토니는 평소에 자신이 알던 과거와는 다른 일본에 그런 초인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것에 놀랐고 자기네 세상에도 많은 초인 히어로들이 있으니 엄청 이상할 것 없다며 그를 만나 처리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만들어진 타임머신. 토니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죠. 하지만 정확한 과거 시간에 좌표를 계산하지 못했고 중간에 오류가 일어나 조금 더 먼 과거로 가게 되어버린 토니. 그리고 타임머신은 과부하로 인해 고장이 난 상태였고 곧장 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정보로는 무자는 1000년 이상 살았다고 하니 지금 시대에도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찾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녔죠. 토니는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다니면 너무 눈에 띌 테니 선글라스에 인공지능인 프라이데이를 활용해 길을 다녔는데 프라이데이 시스템을 사용해 금세 일본어를 익혔고 사람들의 생체 반응을 살펴보며 인간이 아닌 존재를 구별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포장마차 앞에서 한 소년과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소녀는 문제가 없었지만 옆에 다니는 소녀는 분명히 인간이 아닌 존재로 판단이 되었고 또 다른 혈기인 한 소년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들어갔죠. 토니는 그들을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막다른 골목길에서 사라져버렸고 어디로 간 건지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두 마리의 혈기가 나타났고 토니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벽에 손을 집어넣더니 그대로 그곳에 들어갔죠. 한편 탄지로 네지코는 타마요와 함께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야바스 사마루가 갑자기 쳐들어와 색시공을 날리기 시작했고 무자비한 공격 그리고 자꾸만 궤도가 바뀐 공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타마요 유시로는 그 공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되었고 네지코 역시 그 공을 발로 차다가 다리가 날아가 버리는 부상을 경험했죠. 스사마루는 이런 허접한 녀석들을 왜 무자님은 경기하시는 거지? 라고 하며 최후의 일격을 하려고 공을 날렸는데 그때 날아가고 있는 색실공들이 레이저 빔에 의해 요격이 되었고 공중에는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토니가 떠 있었죠. 토니는 왜 너네들끼리 싸우는 거지? 혹시 여기서 무장이라는 녀석 편인 사람 손들어봐 라고 했고
스사마루는 감히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다니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너네가 나쁜 녀석들인 거구나 라고 하며 손바닥에서 빔을 씌워내 스사마루를 쐈죠. 그 빔을 맞자마자 스사마루의 다리 하나가 날아갔는데 조금 뒤 재생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일어나 토니를 향해 수많은 색실공을 던졌습니다. 토니는 공중 위로 올라가 피하려고 했지만 야바의 혈기술까지 합세해 색실공은 토니가 올라가는 쪽으로 따라 올라갔고 마치 유도탄과 같았죠. 그러다 토니는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규모의 유도 미사일들을 꺼내 그 홍들을 격추시켰고 레이저 커터를 사용해 스사마루의 사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스사마루는 죽지 않았고 토니는 도대체 이 녀석 왜 안 죽는 거야? 라고 탄지로 쪽에 물었죠. 탄지로는 혈귀는 태양을 머금은 일륜도로 목을 베어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했고 토니는 그 칼 줘봐 라고 한 뒤 탄지로가 자신의 일륜도를 던져주자 검수는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고 프라이데이에게 물었고 프라이데이는 일본도를 활용한 검수 활용법을 토니의 뇌에 전달했고 그냥 휘두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하며 스사마루에 근접해 일륜도를 휘둘렀고 기계의 출력으로 인한 속도와 무게가 칼에 더해져 가공할 만한 파워를 가진 검술이 나와 스사마루의 목을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스사마루는 소멸했고 야바가 혈기술로 토니에게 화살표를 보내 몸을 멋대로 조정을 했는데 토니는 지금 제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고 프라이데이에게 물었고 프라이데이는 배 쪽과 오른쪽 어깨가 제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니는 그 부분들을 떼어내버리라고 했고 화살표가 붙어 조종당하고 있는 부분만 해체해버리며 야바에게도 접근하며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일단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며 그런데 철덩어리가 혼자 날아다니고 말도 하더니 혹시 외계인이냐고 물었죠. 그러나 토니는 헬멧을 벗으며 I am 아이언맨 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토니는 우선 어해부터 정체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이들도 대부분 혈귀인이 엄청나게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타마요가 당신은 무잔의 이름을 알고 있던데 왜 무잔을 찾는 거냐고 물었고 토니는 무잔을 처치해 국가 간의 전쟁을 막아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타마요는 자신이 알고 있는 무잔에 대해서 전부 말해줬고 탄지로 남매의 짠한 이야기까지 전부 들었죠. 토니는 탄지를 보고 내가 아는 꼬맹이와는 다르게 굉장히 철이 들었구나 라고 하며 칭찬해줬습니다. 무잔은 변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없는데 탄지로가 그 무잔과 마주쳤던 적이 있기에 토니는 탄지로 남매와 함께 무잔을 찾아보기로 했죠. 그때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나타공원 산으로 가라는 의뢰를 받았고 그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토니는 슈트를 입고 생체 반응을 탐지했는데 전방에 꽤나 많은 숫자가 탐지가 되었고 그곳에 가보니 귀살대원들끼리 서로 뵈며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싸우고 있는 쪽의 귀살대원 중에는 생체 반응이 없는 이미 죽은 상태로 보이는 이도 있었기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황급히 그들을 막아내고 있었고 토니는 이럴 땐 조종한 녀석부터 없애면 된다며 풀숲을 헤치며 생체 반응 레이더로 엄마 검의 혈기를 찾아냈고 손바닥 빔으로 엄마 혈기를 폭파시켰는데 그녀가 재생하지 못하도록 출력을 높여 한 번에 몸이 가루가 나버릴 정도로 쐈습니다. 그때 아빠 검의 혈기가 달려와 토니에게 주먹을 날렸고 토니는 반사신경으로 가드를 막았는데 그 충격으로 1m 정도 뒤로 밀려났죠. 아빠에게 주먹은 엄청나게 단단한 강철 덩어리를 주먹으로 때린 거나 다름없었기에 주먹뼈가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예전에 너보다 훨씬 괴물 같은 녀석과 육탄전을 벌인 적이 있어서 슈트를 좀 강화시켰지 라고 하며 주먹으로 아빠 혈기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한 방 한 방 묵직한 아이언맨 펀치에 아빠 혈기는 묵사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프라이데이가 탄지로에게 심어놓았던 생체 반응 시스템이 크게 변동됨을 알렸고 곧바로 위치를 추적해 탄지로에게 날아갔는데 탄지로는 하연우 루이와 싸우면서 엄청난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죠. 토니는 루이에게 레이저 빔을 쏘면서 탄지로에게서 물러나게 했고 루이는 처음 보는 기계 인간에 놀라며 거미줄 혈기술을 마구 쏟아냈는데 아이언맨은 방패를 꺼내 그것들을 막았고 최첨단 기술로 재련된 방패에는 흠도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토니는 어깨에 있는 유도미사일로 루이를 요격했고 루이는 자신의 앞에 거미줄을 세워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작은 크기의 미사일은 거미줄의 틈 사이로 들어가 루이의 몸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루이는 겨우겨우 몸을 재생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토니는 그런 루이에게 가까이 와 레이저 빔으로 몸을 파괴시켰고 루이의 몸이 너덜너덜해지자 탄지로가 뛰어와 막타를 쳤죠. 토니는 루이의 피를 채취해 유리병에 넣었고 탄지로를 부축해줬습니다. 그때 귀살대 지원이 오며 이들을 본부에 데려가게 되었죠. 토니는 귀살대 본부에 도착하자 혈기를 잡으려고 이런 것까지 있네? 마치 쉴드랑 비슷한 건가?
라고 하며 감상을 했습니다. 그때 귀살대 슈들은 혈기를 데리고 다니는 탄지로를 규율 위반으로 처형을 해야 한다고 했고 분위기는 엄청나게 험악하게 되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토니는 진정하라고 했고 규율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규율만을 지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어렵게 될지도 모르며 소중한 동료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슈들은 당신은 누구냐고 했고 토니는 I am 아이언맨이라고 하며 슈트를 입었고 공중으로 비행을 했죠. 그러자 슈들은 모두가 엄청나게 경악했고 그의 슈트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토니는 그들에게 나는 미래에서 온 히어로인데 내가 살던 미래 시점에서 본 이곳의 역사는 1945년까지 무장과 혈기들이 설치고 있었고 특히 부자는 이 나라를 완전 꽉 잡아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 봐선 지금 있는 너네 귀살대들은 무장 퇴치에 실패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소녀는 무장과 마주쳤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면 직결 처형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들은 엄청나게 술렁이게 되었고 그 말들은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렇다면 당신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있는지 물었죠. 토이는 뭐 혼자서 무장을 찾는 것보다 현지인인 너네와 함께 찾는 게 더 편할 테니 귀살대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고맙다며 이곳에 있는 동안 자신의 재력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몸이 약해 싸우진 못하지만 많은 재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아이언맨은 슈트에서 엄청난 금괴와 다이아를 꺼냈고 아 돈이라면 나도 엄청나게 많아서 말이야. 이 시대에 돈도 없지만 이걸로 현금하면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겠지? 라고 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토니의 압도적인 재력에 놀랐고 우부야시키 당주조차 자신이 뽐낸 재력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토니는 그렇게 귀살대 본부 근처에 으리으리한 저택을 짓게 되었고 그 안에 연구실을 만들어 여러가지 장비를 만들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토니는 귀살대 본부 근처에 새로운 연구실을 만들어 무장을 찾고 혈기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예전 시대이다 보니 재료들을 수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지고 온 것도 아닌 자신의 아이언슈트 부품들을 뜯어서 만들기는 너무 도박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12개월의 혈기로 추정되는 혈기가 무한열차에 숨어있다는 같던 얘기를 듣고 흥미가 생겨 따라갔고 예전 시대의 열차를 타는 것으로도 꽤나 감흥이 남달랐죠. 그곳에서 염주인 쿄조를 만나게 되었고 쿄조의 시끌벅적한 도시락 먹방에 잔뜩 부끄러워하면서 너 도시락 처음 먹어보냐며 가난하게 자란 것 같은데 내가 장학금을 좀 대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쿄조는 그에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날 생각해주는 마음이 참 감사하군 이라며 호탕하게 웃었죠. 토니는 그런 쿄조를 보고 이런 녀석이랑은 잘 안 맞아. 내 유머가 통하지 않는다니까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건표니와 견표를 했는데 좌석에 앉아있자 엄청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모두가 잠에 빠지게 되었죠. 조금 있다가 엠무의 사주를 받은 아이들이 정신의 핵을 파괴하려 왔는데 웬 갑옷을 입은 존재가 있었고 자신들이 다가가자 한쪽 팔을 들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들은 멘붕이 오기 시작하며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죠. 토니는 꿈에서 한참 페퍼와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인 프라이데이가 자꾸 경보를 울렸고 이것은 꿈이고 혈기술에 당한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토니는 그동안 혈기술을 연구하면서 혈기술이라는 특수한 능력들을 알게 되었는데 혈기술을 쓰기 전 특유의 혈기세포가 활성화가 되며 냄새가 진해지는데 그 냄새를 코드화시켜 프라이드에게 저장해놨고 열차에서 혈기술이 시전되었다는 것을 감지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슈트가 입혀져 토니의 몸을 보호하게 해놨죠. 토니는 프라이드의 경보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고 혈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혈기의 기운이 점점 강해져 탐지가 되었는데 분명 혈기가 감지되는 좌표에 왔는데도 보이지가 않았죠. 그때 설마 열차 위에 있는 건가 싶어 창문을 통해 나가보니 열차 위에 엠무가 있었고 엠무는 아이언맨의 슈트를 보고 꽤나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토니는 열차 위에 있는 엠무를 향해 빔이나 미사일 쏠 시에 열차가 파괴되고 폭파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무기는 쓸 수가 없었고 일륜도 재질의 철로 만든 원반 모양의 표창을 팔 쪽에 장착한 뒤 엠무에게 날렸습니다. 그 무기는 엄청난 스피드로 엠무에게 날아갔고 엠무는 빠르게 그것을 피했지만 부메랑처럼 궤도를 그리며 다시 돌아왔고 엠무는 그것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자 토니는 표창 4개를 더 보냈고 그것들이 고속 회전하며 엠무를 따라다니다 보니 엠무는 결국 사지가 절단나고 곧이어 목까지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소멸하지 않았고 열차의 용 앞에 객실 내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인질로 잡으며 그들을 잡아먹으려 했죠. 그때 쿄조라 탄지로 일행은 그 촉수들로부터 승객들을 지키며 싸웠고 토니는 이렇게 계속 열차를 달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열차를 멈추려 기관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열차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며
품속에 있는 칼로 토니를 찔렀지만 아이언맨 슈트에 칼은 어림도 없었고 토니는 손에 있는 스턴건으로 찌직 약간의 전류를 흘러보내 그를 기절시켰죠. 토니는 한 번도 열차로 운전해본 적은 없었지만 프라이데이가 그 열차의 기종을 분석해 곧바로 운전 방법을 알려주었고 열차를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기관실에 엠무의 눈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오며 토니를 공격하려 했는데 슈트를 입고 있기에 혈기술도 통하지 않았고 단단한 갑옷으로 인해 촉수도 큰 타격을 주지 못했죠. 토니는 열차 전체가 엠무로 뒤덮이고 있다 보니 약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시 밖으로 나가 열차가 한 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공중으로 올라갔고 열차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열차에서 거대한 뼈대가 발견되었고 맨 앞칸 쪽에 목뼈로 추정되는 부분이 보였죠. 자신의 원반 표창으로는 열차 자체를 잘라낼 만한 파괴력이 없었고 미사일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 쿄유로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쿄유로에게 곧장 날아가 엠무의 목 위치를 말해줬고 쿄유로는 그곳으로 간 뒤 이 정도 베어내는 건 문제없다며 화염의 호흡을 사용해 열차 바닥을 베어냈고 엠무는 소멸하게 되었죠. 토니는 검술로 이렇게 두꺼운 철도 베어낸 정도라니 감탄했고 이 정도면 거의 초인급의 실력으로 어벤져스에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고 토니는 공중비행 능력이 있으니 새로운 것을 연구하러 먼저 돌아간다며 날아갔죠. 그런데 남아있던 쿄주로 일행 앞에 상현삼 아카자가 등장했고 쿄주로와 한바탕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해볼만 했지만 쿄주로의 공격은 전부 다 회복해버리는 아카자였고 아카자가 조금씩 템포를 올리자 쿄주로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그 모습을 보며 하필이면 토니씨가 돌아갔을 때 상현삼이 오다니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고 자신이라도 합세해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에게 히노카미카오를 사용해 덤벼들었다가 손쉽게 발로 걷어차버렸고 탄지로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버렸죠. 쿄주로는 탄지로에게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고 너희들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강력한 화염의 호흡을 아카자에 퍼붓었지만 아카자는 타겟을 아침을 시연하며 더욱 쿄주로에게 상처를 내며 압박했죠. 그러자 쿄주로는 마지막 비장의 수단인 화염의 호흡 연옥을 시연했고 아카자 역시 맞받아치기 위해 큰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부딪힌 순간 아카자가 자신의 상체를 내어주고 쿄주로의 복부 쪽 빈틈을 노렸는데 주먹이 닿기 전에 왼 철갑이 쿄주로에게 장착이 되었고 쿄주로는 그것을 맞고 멀리 튕겨져 나갔죠. 하지만 튕겨져 나가면서도 온몸에 아이언맨 슈트가 입혀지며 몸을 보호했고 쿄주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카야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공중에서 아이언맨이 쿵 하고 착지하며 다행히 늦지 않았군 이라고 했죠. 토니는 탄지로에 붙여놓은 장치로 탄지로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인지했고 다시 그들에게 초고속으로 이동해 돌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 아이언 슈트 하나를 쿄주로에게 장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토이는 곧바로 아카자에게 손바닥 비임을 사용해 뿅뿅 쏴댔는데 아카야는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그것들을 피해내며 가까이 접근한 뒤 슈트를 주먹으로 치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날아가 버렸죠. 저번에 아빠 거미 열기에게 맞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파워, 이 상현의 열기는 정말로 강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뭐 방어력만 높지 별거 아닌 녀석이로군 하며 뛰어가 토니에게 맹공격을 퍼붓었고 토니는 가드라하며 이 녀석 어떻게 상대하지? 라고 하다가 묘소가 떠올라 일단 아카자를 떼어놓기 위해 레이저 커터를 사용해 근접해 있는 아카자의 팔을 잘라버렸고 아카자는 잠시 뒤로 물러나 팔을 재생했습니다. 그때 토니는 자신의 연구실로부터 미리 불러놓은 거대한 무언가가 도착했음을 알았고 그게 해체가 되고 다시 조립이 되더니 아이언맨 슈트와 합체가 되었고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의 아이언맨이 탄생했습니다. 토니는 예전 헐크를 상대할 때 쓰던 헐크버스터를 장착을 한 것이죠. 아카야는 크기만 커졌다고 날 이길 수 있을 줄 아느냐며 공격을 했는데 아카자의 주먹을 맞아도 꼼짝도 안 했고 팔을 한번 휘둘러 아카자의 몸뚱이를 때리자 엄청난 충격으로 아카자는 멀리 날아가 고꾸라졌고 피를 토했습니다. 토이는 근접용으로는 이것만 한 것이 없지 라고 하며 프라이데이에게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무술 동력들을 알려주라고 한 뒤 자세를 잡았고 아카자는 파괴살 아침을 시도한 뒤 어디 해보라고 하며 방어 자세를 취했죠. 헐크버스터는 그대로 빠르게 아카자에게 접근해 무술을 사용했고 아카야는 그에게서 투기를 읽을 수가 없어 방어하며 엄청나게 구탈당했습니다. 생물의 투기를 읽어 회피를 하는 파괴살 아침이었기에 기계에게서는 투기를 읽을 수가 없는 게 당연했죠. 토이는 격투술로 유명한 권투, 무에타이, 태권도, 절권도 등 여러가지 무술을 접목시켜 아카자를 좁히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이 어마무시한 파워에 맥을 못 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의 힘이 전부 빠져나간 상태 토이는 아까 쿄주로에게 했던 것과 같이 아카자에게 아이언 슈트를 입혔고
아카야는 저항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 슈트 안에서 아카자의 온몸에 힘줄을 막아버렸고 재생을 한다고 해도 힘줄 부분이 기계로 이미 통제가 되었기에 움직일 수가 없었죠. 토이는 상현 3 정도의 혈기라면 무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니 이렇게 생포하는 편이 연구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다며 그대로 아카자를 아이언 슈트에 담아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 임무가 끝났는데 초조로와 탄지로가 부상을 입긴 했지만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기에 입원 후 치료를 하면 충분히 다시 현역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했고 귀살대 본부에서는 사연삼 아카자를 생포했던 것에 엄청나게 놀라며 이런 적은 귀살대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는 일이라고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토니의 연구실로 찾아와 상현삼을 구경하려고 했지만 아이언 슈트를 벗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냥 있는 것만을 보고 왔죠. 토니는 아이언 슈트에 내장되어 있는 장치로 아카자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죽지 않은 몸이었기에 그 안에서 피를 빼내고 해부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카자를 잡았다는 소식에 타마요와 유시로도 토니를 찾아왔으며 함께 연구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은 아카자의 피와 일반 혈기들 피, 네즈코의 피, 그리고 타마요, 유시로의 피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아카자의 혈액 속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발견했고 네즈코나 타마요의 피의 성분과 비교해봤을 때 한 가지 다른 게 보였죠. 타마요는 아무래도 그것이 바로 무장의 저주인 것 같다고 했고 혈기들에겐 무장의 세포가 심어져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들이 무장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몸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이는 흥미로워하며 연구를 계속 진행했고 무장 쪽 진영에서는 아카자라는 거물고 상현이 귀살대 쪽에 생포가 되었다는 것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아카자를 구출하기 위해 하얀의 혈기들과 상현사 한텐구, 상현호 교코, 상현유 다키유타를 그곳으로 보냈죠. 무장이 생각하기에 아카자는 너무 정직하게 1대1로 싸우려고 하는 낭만파였기 때문에 여러 명의 귀살대 공격에 당한 것이고 이번엔 이쪽도 교환하는 수를 쓰는 상현 3마리를 보내니 충분히 구출해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전이 아카자의 기억을 전부 잃기 전에 아카자의 몸속에 있는 신호가 끊긴 상황이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토니의 연구실 앞에 등장한 상현들과 하현들, 그 앞에는 아이언맨 슈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상현들을 향해 돌격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토니의 연구실 앞에 모여든 상현의 혈기들과 하현의 혈기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언맨과 맞닥뜨렸고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하며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때 아이언맨은 그대로 그들에게 돌격하며 공격했고 엄청난 무술 실력으로 하얀의 혈기를 먼저 좁히기 시작했죠. 그때 다키가 오비를 날려 아이언 슈트를 묶었고 교코와 조아코텐이 혈기술로 공격을 하자 옴짝달싹 못하며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듣던 것과 다르게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며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조아코텐 역시 계속해서 광학 명파를 사용해 아이언 슈트를 부수려고 했죠. 그때 아이언 슈트가 해체되며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튀어나왔고 그는 그대로 파괴살 아침을 시전하며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아이언 슈트 안에 있었던 것은 아카자. 아카야는 역시 이상한 갑옷에 있는 것보다 평상시처럼 싸우는 것이 훨씬 편하다니까? 이라고 소리쳤고 해체된 아이언맨 슈트는 다시 하나의 상자로 조립이 되어 바닥에 안착했죠. 그때 연구실 입구에서 슈트를 입은 토니가 나왔고 네가 그 슈트를 활용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현의 혈기들은 아카자가 자신들을 공격하자 배신했음을 깨달았고 도대체 왜 우리를 배신했냐며 부들거렸죠. 아카는 토니에게 실험을 당하면서 무자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고 토니가 아카자의 뇌 속에서 무자의 정보나 다른 혈기의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기억세포를 깨우게 되었고 아카야는 자신의 인간 시절의 모든 일들이 전부 기억나게 되며 기억 속에 코유키와 재회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후회가 되었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무잔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토니에게 넘겼고 자신도 무장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죠. 그때 마침 토니가 설치해놓은 혈기 레이더가 혈기들이 근처에 출현했다는 걸 알렸고 토니는 재미삼아 아카자에게 아이언 슈트를 입힌 뒤 내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아카야는 그렇게 상현 혈기를 상대로 엄청난 전투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서로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상황이라 쉽게 혈판이 나지 않았죠. 그때 토니가 유도미사일을 날려 아카자를 제외한 혈기들을 폭파시켰고 약해진 혈기들의 목을 일륜도 재질의 원마 표창을 사용해 날려버렸습니다. 그에 하얀 혈기들은 전부 소멸이 되었는데 조아쿠텐과 다키는 목이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고 규타로와 교코는 겨우 목의 절단을 피했죠. 토이는 그 모습을 보고 어째서 목이 잘렸는데도 소멸하지 않는 거지? 라고 궁금했는데 아카자가 말하길 상현 6은 다키 유타로 묶음이기에 둘의 목을 한 번에 잘라야 하고 상현사 한테구는 지금 상대하고 있는 녀석은 분신이고 본체는 따로 숨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니는 숨어있는 녀석부터 처리를 하고 오겠다며 저 녀석들을 계속 상대하고 있으라고 했고, 공중으로 올라간 뒤 혈기 탐지기를 켜고 그 주변을 샅샅이 탐색했죠. 그러다 어느 커다란 바위 옆에 조그마한 혈기 한 마리가 있는 걸 보고 그곳을 향해 빔을 쐈고, 한탱구의 본체는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한탱구는 도망가면서 빨리 조합구텐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이미 토이는 육중한 아이언 슈트로 한탱구를 밟아찌부해버렸고 마무리로 빔을 쏴 폭파시켰죠. 아카야가 상대하던 혈기 중 가장 강한 조합구텐이 소멸하자 아카야는 더욱 힘을 내 교코와 규타를 좁히기 시작했고 그들의 차이는 꽤 나왔습니다. 결국 아카야는 교코를 제압 후 뜯어먹었고, 타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자이니까 먹기 좀 그렇다며 토니에게 마무리를 해주라고 했죠. 그래 토니는 힘이 빠진 남매에게 미사일을 쏴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토니는 재정비를 한 뒤에 곧바로 저들과 함께 무한성을 향해 출격을 했고, 아카야 역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무잔을 죽이겠다며 따라 나섰죠. 무한성이 들어가자 수많은 혈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곧바로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귀살대 조들은 각자의 호흡으로 혈기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는데 아카야와 쿄조로는 함께 같은 쪽으로 뛰어가 혈기들을 소탕했고, 수많은 혈기들이 달려들 때 등을 맞대고 자신이 맡은 쪽을 쓸어버렸죠. 그 뒤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토니는 무장을 찾기 위해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방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죽이고 뜯어먹고 있는 상현이 도우마를 발견했죠. 그걸 보자 아니 아름다운 여자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다니 라고 하며 분노했고 그대로 미사일을 도우마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도우마는 얼음 혈기술을 날려 자신에게 닿기 전에 미사일이 터지게 해버렸고 도우마에겐 피해가 오지 않았죠. 그러나 토이는 그대로 도우마에게 날아가 근접전을 하려고 했는데 도우마는 웃으며 나에게 근접전을 하려고 하다니 참 어리석군요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도우마는 자신의 주변에 미세한 냉기 결정을 불러놓았고 가까이 오는 순간 폐가 얼어버리게 해놓은 것이었죠. 하지만 토니는 그대로 쭉 들어갔고 주먹을 휘둘러 도우마의 죽방을 날려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어떻게 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했는데 토니는 이까지 얼음 같은 건 내 슈트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예전에 아이언맨이 대기권을 뚫고 날아갈 때 체온저하로 인해 슈트가 무력해지자 냉기에 강한 슈트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이는 근접해서 빔으로 도우마의 온몸을 폭파시키기 시작했고 도우마는 한번 방심했다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며 토니에게 퇴치가 되었죠. 그때 주들의 앞에 상현의 코코시보가 나타났고 주들이 때로 덤벼왔지만 압도적인 달의 옷 검술로 그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아카자 역시 코코시보에 덤볐지만 코코시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코코시보는 하나하나 주들을 베어죽이려고 자세를 잡았고 우선 가장 꼬마로 보이는 하주 무이치로를 향해 검을 날렸습니다. 본보기로 팔 하나 정도 날려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공격에 성공하려고 하는 찰나에 무이치로에게 갑자기 아이언 슈트가 입혀졌고 챙 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베어지지 않고 그대로 몸만 날아가 땅에 부딪혔습니다. 코코시보는 이게 뭐지? 싶었고 뒤에 있던 미치를 향해 검을 뻗었는데 무이치로에게 입혀져 있던 슈트가 곧바로 미치리에게 입혀지며 미치리에게 닿은 칼 역시 방어를 해버렸죠. 토이는 가장 강력해 보이는 코코시보의 칼날의 궤도를 인공지능을 사용해 예측했고 그 궤도가 닿는 위치에 아군이 있을 경우 아이언 슈트로 방어하게끔 설계를 해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코코시보가 공격하려고 하는 주들에게 아이언 슈트가 옮겨가며 장착이 되었고 주들은 코코시보가 당황한 틈을 타서 계속 몰아붙이며 몸에 타격을 입혔죠. 그때 토이는 날아다니며 무자인이 있는 곳을 발견해 그곳에 미사일을 퍼부었고 무자인은 강력한 현대병기에 당황했지만 그 미사일의 폭발 속에서도 몸을 재생할 수 있었기에 결국 저 녀석은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자는 희망이 생기자 그대로 촉수 공격을 했고 토이는 강력한 촉수 공격에 멀리 날아가 벽에 부딪힐 정도였죠. 역시 태초 혈기는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하며 손바닥 빔으로 계속 응전했고 무자는 촉수를 뻗어 그 빔을 방어하며 다시 재생을 했습니다. 무자는 일륜도 제일로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다는 타마의 얘기가 떠올라 갑갑했고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슈트의 배터리가 떨어져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인공지능 프라이데이로부터 연구하고 있던 장치가 완성이 되었다고 했고 토니는 곧장 이곳으로 그걸 보내라고 했습니다. 토니의 연구실에 있던 타마요는 갑자기 어떤 장치가 스스로 비행을 하더니 문을 박살내고 나갔고 쭉쭉 날아가는 걸 보게 되었죠. 무자한 토니에게 별 이상한 기계들을 만든 거 봐서는 꽤나 똑똑한 인간인 것 같은데 그래봤자 뇌가 5개인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때 토니는 아 그래?
뇌가 5개가 있다고 해도 전부 우동사리급이라면 쓸모가 없을 텐데? 라고 하며 멀리서 날아온 장치를 가슴 쪽에 장착을 했고 거기서 유니빔 블라스트를 쐈습니다. 무자는 그런 것 따윈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나? 라고 하며 촉수를 뻗어 그 빔을 방어했는데 그 빔은 폭발을 일으킨 것이 아닌 무자의 촉수들을 전부 소멸시켜버리며 쭉쭉 나아갔고 무자는 그 빔에 노출이 되자 온몸이 까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코쿠시보가 싸우고 있던 주도가 아카야는 자신의 최대 기술을 사용해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고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가뿐히 아카자를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무자의 소멸함과 동시에 자신의 몸도 붕괴화되기 시작했고 아카자의 주먹이 자신에 꽂히며 전부 가루로 되어버려 소멸했죠. 아카자는 순간 내 공격이 그렇게 강했나? 코쿠시보를 이기다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이는 그동안 혈귀는 태양에 약하다는 정보를 토대로 태양빛을 흡사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태양광을 모아 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모으려면 꽤나 오랜 기간이 필요했고 단 한 번 쓸 수 있는 양이라 굉장히 신중하게 했죠. 더군다나 그 에너지를 다 모으긴 했지만 자신의 슈트와 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종 결정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가 겨우 완성되어 토니에게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장의 세포가 들어있는 모든 혈기들이 무장의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졌고 귀달 때는 모두 기뻐하며 승리를 외쳤죠. 이후 아카자는 비록 많은 인간들을 죽여왔지만 그건 기억을 잃고 살았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며 무장의 정보를 알려주고 무장을 배신해 귀살대에게 큰 도움을 주고 귀살대 편에 선 것에 정상 참작을 해줬고 이후에 완성한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으로 타마야 유시로 네즈쿠와 더불어 아카자까지 인간으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토니에게 감사해하며 당신은 영웅이라고 엄청나게 떠받들었는데 토니는 뭐 이 정도는 내게 일상과도 같다며 어깨를 으쓱했죠. 그렇게 토니는 그 후 자신이 타고왔던 타임머신을 수리한 뒤 모든 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죠.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왔으니 역사가 뒤바뀌고 원자폭탄을 사용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바퀴 역사를 다시 봐왔는데 역사는 디테일만 달라졌을 뿐 큰 토대는 똑같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조지며 끝이 나는 걸로 똑같았습니다. 토이는 인간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는 끝이 나게 되죠. 토니가 만일 현대에 있는 상황이며 현대 최첨단 기술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자이나 다른 혈기들을 더더욱 쉽게 태양광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퇴보된 시점이며 재료들을 손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 가져다 놓아 조금 너프를 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셨다면 좋겠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